네, 지금 시각은 7시 24분입니다. 정부의 거리두기 현장과 추석 방역 한 달 대책이 내일 나오게 됩니다. 지금의 거리두기 체계가 다시 한번 연장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 코로나와의 공존과 동행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앤토크에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심재원 변호사,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 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로나와의 동행 또 공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계에 도달해서 하루하루가 참 힘든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어떤 그 절규가 담겨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위드 코로나의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가정하고 또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먼저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물론 이게 학술적으로 정리가 되거나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것들이 아니라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히 소상공인들에 있어서의 절규라고 하는 사회적 네. 상황이 이런 상황들을 내밀었다라고 보는 것들이 적합할 것 같은데요. 위드 코로나라고 했을 때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의료 방역 체계가 주로 되는 것들은 이제 확진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한 2,000명 연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확진자 중심 체계는 더 이상 조금 과시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하에 지금보다도 치명률을 중심으로 하고 네. 또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한 의료 체계를 좀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이러한 속에서의 코로나와 공존을 모색하는 것들을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좀 명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앞서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이러한 상황들이 왜 그렇다고 한다면 전개가 됐는가라고 한다면 어떤 획기적인 의료 체계의 개선보다도 현재 어저께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가 한다고 한다면 무려 10명 중에 4명의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충격적인 조사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많은 숫자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한 500만 명 정도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40%라고 한다고 한다면 200만 명이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건 재난이 아니라 재앙적 상황들에 내몰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의 현재에 있어서의 방역 체계가 정말로 사회 경제적으로 보나 의료 체계, 의료적으로 보나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시급하게 급물살을 타면서 더욱더 사회 논의의 중심에 좀 위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방은 물론이고 또 치료에 있어서도 그 상황과 체계가 또 완벽하다라는 전제가 또 되는 것이겠죠. 네,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코로나 사태가 생각보다 상당히 장기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델타 변이의 이제 출현으로 전파력이 상당히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확산세를 막는 거, 확진자 수를 막는다는 건 거의 힘들어졌고 대신 그 백신 접종에 따라서 중증 환자 비율이라든가 사망률에 대한 어떤 치명률에 대한 저하 효과는 충분히 과학적 근거를 찾게 됐고요. 그래서 어떤 기존의 어떤 방역 조치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 어떤 국민들의 사람의 어떤 인식의 전환, 그냥 기존의 공포심에서 다소의 긴장감을 유지하되 좀 그 공포심으로서 해방이 되는 사람의 어떤 인권을 찾아주고자 하는 그런 측면의 일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2월에는 대부분의 이 규제 조치들이 해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 10월에서 12월까지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방역 체계를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기 위해선 질병관리청에서는 10월 말 고령층의 90%, 성인층의 80% 이상이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이런 전제 조건을 지금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서민 경제 상황, 또 소상공인들의 상황은 참 하루가 힘든 그런 입장이어서 위드 코로나 전환 시기를 좀 앞당기고 싶은데요. 그 시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시기를 부분들은 분명히 좀 앞당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항들인데요. 하나 저희가 좀 고려해야 될 것들은 이런 것들이 의료 체계와 과학적 검증을 통해서 현재 제기되기보다는 사회 정치적인 요구에 의해서 좀 전개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고 한다면 정부에서는 현재 10월 말 정도면 80%까지 2차 접종이 가능하지 않느냐. 1차 접종은
한 추석까지 하면 70%까지 완료가 되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그 질병관리청장인 정은경 청장 같은 경우에는 12월 말이 돼야 80% 정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 오늘 그 발표한 의한 것 본다고 하더라도 1차 접종률 같은 경우는 현재 2,900만 명 정도 됐는데 2차까지 접종한 완료자 같은 경우는 1,500만 명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 수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위드 코로나 체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80% 이상의 접종자가 완료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현재 이 접종의 수급에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이고 더불어 이 치료제 문제도 좀 현재 해결돼야 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예단해서 10월이다, 11월이다 이렇게 우리가 합의를 하고 간다고 한다면 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심화된 논의들, 종합적 체계적 논의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좀 싶습니다. 그 80% 접종률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 사실상 그 영국 같은 경우 7월 19일 날 이제 자유의 날을 선포하면서 완전 해제, 그 방역 주제를 해제를 했는데 당시에 이제 그 완전 접종률이 54%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그럼 우리나라는 80%면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사실상 접종 거부자라든가 뭐 접종을 할 수 없는 분들, 이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이제 접종이 이루어진 상태를 말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유념을 해야 될 부분은 영국은 인구의 10%가 이미 확진을 받았던 상태입니다. 그중에서 13만에 해당하는 인원이 사망을 했고요.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기껏 0.1% 정도가 이제 인구가 확진을 받은 상태라서 자가 면역 체계도 좀 다를 수도 있고 오로지 이 백신에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백신 접종률을 80%로 잡은 부분은 상당히 합리적이라는 부분이 들고요. 그리고 이 위드 코로나를 하게 되면 어쨌든 방역 조치가 제한 조치가 해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의료 시설이라든가 인력이란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다른 나라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리고 시기도 다 다르게 지금 이 위험한 실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다면 그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그 시점쯤에는 이 실험의 결과지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결과를 갖고 우리는 좋은 더 나은 정책을 꾸릴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의 신규 감염자 국내에 1,961명이었는데 70%가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역 초기에 어떤 획일적인 그 적용 기준을 좀 변경해서 우리가 세분화했듯이 강원 지역의 경우는 아무래도 위험 정도가 좀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지만요.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 위드 코로나의 어떤 방역 시책을 좀 적용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현실화될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 경제에 미친 지역 경제에 코로나가 미친 영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보고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지역 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뭐 경기 지역은 마이너스 한 0.6%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9%인 반면에 강원도는 한 마이너스 3.9%에 이릅니다. 여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던 공공 국방 행정 비중을 뺀다면 체감 영향은 훨씬 더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코로나의 어떤 발병률이 강원도는 수도권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향률이 큰 이유는 그 경제에서 차지하는 이제 주요 산업의 비중이 차이가 있어서 그럽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영향을 받는 업종이 대면형 이제 산업인데 음식 숙박업이라든가 문화 서비스업이라든가 뭐 운수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원도가 다른 전체 시도에서 차지하는 순위가 보면 문화 서비스 같은 경우는 1위, 그리고 음식 숙박업은 2위, 그리고 운수업은 5위에 해당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주요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서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지금 다른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한 이제 상당한 재정 규모가 투입이 되면서 이제 회복세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그 회복을 여간에서 보이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앞으로 수도권과 이제 비수도권의 지역적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과 그러니까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직접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사유자께서 제기하신 그 단계적 실시,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 실시, 선점적 실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전체 대비 확진자와 접종자 수준과 단계가 다른 것들이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극피서절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게 이제 가을과 겨울이 넘어가면은 농산원 쪽에 맞는 지역의 특성상 이동량도 죽고 또 접종률은 5인층이 많기 때문에 높은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 전역보다도 일개 시군 자치단체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선언적으로 실시하고 이 단계들을 좀 더 높여나가는 이런 테스트 베드의 역할들 같은 경우도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하고 지금처럼 진행하는 일률적인 다시 위드 코로나보다도 단계와 이 방법을 고려를 해서 국부적으로 실현해 나가면서 넓혀나가는 전선면 방식 같은 경우도 저는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해볼 만하다 이렇게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 고려해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국민의 안전은 또 양보할 수 없고요. 뭐 영국의 사례 말씀하셨습니다만 싱가포르도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산발적으로 지금 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뉴질랜드도 봉쇄력을 내렸지만 이것도 지금 감염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앞으로 우리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참 고민이 큰데요. 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영국식 완전 해제 방식이냐 싱가포르식의 어떤 일부 제한 조치를 계속적으로 단계적으로 유지를 하는가의 부분인데 여기서 유념해야 될 부분은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를 할 겁니다. 다만 치명률은 떨어질 것입니다. 네. 근데 확진자 수가 10배가 늘어났다고 하면 결국에 10분의 1 그 치명률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사망률은 동일하게 됩니다. 사망자 수는.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의료 과부하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좀 제한적, 단계적으로 발병률이라든가 접종률에 따라 가지고 단계적, 세밀하게 단계를 나누어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정부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을 최대한 유지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려되는 부분은 정치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국민들한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반가운 소식이 좀 들어왔는데요.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면서 정부하고 현재 코로나의 방역 체계 그리고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부분들을 합의를 하면서 네.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쌍방 간의 많은 노력을 통해서 시스템과 체계를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희망과 길을 찾아내야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